추석 연휴 민심 등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하여튼 뭐 추석 연휴에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TBC,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실까 이걸 노심초사. 예. 다른 무엇보다도 보름달처럼 이게 또 양 예. 보름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름달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원을 빌고 구독과 또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 소망을 저는 하면서 또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배탈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점점 보름달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떠지 않을까. 예. 두둥실 떠서 우리 대구 804인가요? 예. 상공에서 황상현 보름달, 네. 배추도사 배종찬 보름달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명절을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고 벌써 이제 한 3번째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명절 끝나면 매번 하는 질문이고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어쨌든 추석 밥상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많은 분들이 경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구든 아니면 부산이든 많은 분들은 아이고 왜 이리 힘들어. 막 돈 벌기도 힘들다. 제 앞으로 막 이런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허심탄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조카들도 쭈삣쭈삣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취업 안 돼 미치겠는데 뭐 어디 들어갔노? 삼성 들어갔나? 네 삼촌 그때 삼성물산 들어가고 호주 지사장 안 했나? 경북고등학교 나와갖고 경주고등학교 나와갖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척분들이 뭐 괴롭히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명절날 이게 포비아거든요. 뭔 질문 던지 또 애를 낳나? 애를 왜 안 낳노? 네 정신 나갔나? 마늘과 쑥을 물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일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정치 이야기 해봐야 싸움판 벌어지고 뭐 코피 터지고 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점점 더 제가 보는데 명절 되면은 이제 해가 들면 들수록 바뀌면 바뀔수록 이제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싸우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여야의 추석 민심에 대한 평가겠죠. 뭐 늘 그렇듯이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국민의힘은 불만과 불편, 뭐 이렇게 평가가 요약이 되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전이 인수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결국은 실력 있는 정치 세력, 실력 있는 리더를 중요하거든요.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도 황영크도 그렇잖아요. 실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실력 있는 국정 운영 리더십은 내란 종식 딱 3개월 딱 끝내고 그래 누구 잘못했어. 그거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법 정비해놓고 정말 민생에서 외교에서 소통해서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빵빵빵 하고 국민들도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왜 이렇게 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죠. 야당은 야당은 또 정부를 공격하고 견제하는 게 또 야당의 또 성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당은 대안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놔야지. 잘못했다 아이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실력 있고 실속이 있는 정치 세력은 대안을 내야 돼요. 노란봉투법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떤 법안 할 건데 딱 법안 1, 2, 3 딱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갑시다. 그럼 국민들한테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정말 혀가 빠지도록 귀에 정말 고름이 피가 철철 나도록 그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너무 국민들에게는 우의독경입니다. 정말 속이게 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게 우의독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실속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날 모여서 아이고 막 누구는 정치인 되고 국회의원 되니까 막 바보 대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똑똑해지면 더 많이 공부하고 밤샘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역시 이번에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국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추석 연휴에 쟁점됐던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놓고 여야가 이제 고소 고발전까지 이어졌어요. 이 문제는
파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이번에 출연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내용 보셨잖아요, 그죠? 시청률도 뭐 8%가 넘어 거의 뭐 9% 가까이 됐기 때문에 터졌어요. 그만큼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됐겠죠. 워낙 논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볼 때는 여러분들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형식을 봐야 돼요. 그럼 저 내용 아니 출연했다 대통령이 예능에 국민들하고 더 좀 살갑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K푸드 홍보도 할 수 있고 보면 뭐 막 나오잖아요. 시래기, 피자. 저는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거하고 꼭 이때야 되나? 우리도 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야구 보면 딱 홈런을 쳐야 될 때 이성엽이 홈런 치니까 국민 타자가 되는 것이 성엽입니다. 홈런을 쳤고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안 비슷했어요? 많이 비슷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딱 한방 쳐주는 이성엽 선수가 뭐 대한민국 타자 중에는 이성엽 타자를 당할 사람이 일이잖아요. 그게 왜 잘하는 이야기를 딱 시기에 맞춰서 아니 한참 홈런 쳐야 될 때는 홈런을 못 치고 그게 뭐냐면 기회를 살려야 될 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게 없죠. 다만 이 국가 재난 상황이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6일 저녁 8시경에 화재가 났고 그럼 28일 날 이때 대통령이 여기를 갔어야 될까? JTBC 냉당고를 부탁해 냉부에 그게 아니라 차라리 대통령이 대전 본원을 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부터 챙겨야 됩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랬더라면 박수가 쏟아졌을 거예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 정파가 다르고 성향은 달라도 정말 딱 때를 맞춰서 왔다. 완전히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너무 그렇게 뭐 그냥 대통령의 예능 출연 가지고 하느냐라는 말도 막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엄중하고 국민들도 쪼개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차라리 대통령이 예능 출연보다는 시래기 피자보다는 대전에 가서 딱 방문하고 나오면서 그냥 대전 시장에서 시래기 국밥을 먹으면서 경제가 좀 나아져야죠. 이랬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어요.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라놀드 레이건도 아시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우리 역대 대통령 보면은 이 선거 전에는 예능을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1996년도 그러니까 대선 있기 1년 전에 그때도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 일각에서는 막 이제 빨갱이라고 물어붙였어요. 그럴 때 이경규가 간다. 딱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딱 출연을 하면서 바로 또 이미지가 또 변신이 돼서 결국 97년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때 DJ가 최고의 개그맨은 이경규야. 내가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되고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왜 대통령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능이라면 타이밍도 맞고 괜찮을 거예요. 근데 다 좋았는데 참 이건 아쉽다. 왜 3일 날 또 한 공무원의 또 사망도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모들도 좀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얘기 좀 해볼게요. 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대법원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13일, 15일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파상 공세는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뭐 사퇴도 또 탄핵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또 공격도 계속 했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문가니까 지금 상당히 여론도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반발 심리도 있어요. 왜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또 할 수가 있죠. 지지층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본질을 가지고 다룬다 그러면 그럼 다퉈볼 만하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그것도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지 말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우리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을 가지고 다루면 좋은데 뭔가 변죽을 자꾸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그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왜 청담동 괴담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뭔가 또 의혹을 제시하고 또 해동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출석을 청문회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13일, 15일 날 현장 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출석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지금 다퉈야 될 핵심 내용은 과연 사법부가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명분과 이유가 있는 그건 다툴 수가 있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막 인간적으로 인간 이하다 또는 파렴치하다 또 뭐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면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또 얻기는 또 힘들 수 있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본질을 가지고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을 가지고 자꾸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한다든지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논의했거나 거치에 대해서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 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청문회 이거 벌거벗은 행포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찐 명인 김영진 의원도 이거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완급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또 우상호 했죠. 정무수석은 명절 연휴 인터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든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은 과유불급, 교각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다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그건 뭐 정치권에서의 숙명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변죽을 두드린다. 가령 뭐 출석을 안 했지 않냐, 뭐 또 해동을 했지 않냐, 또는 나쁜 사람이지 않냐,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룸살롱에 깠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가지고 왜 그때 구속된 걸 석방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뭐 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툰다.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민주당이 여론을 더 얻어가기에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를 연이어 해보죠.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명분에는 다 일치를 하는데 속도와 온도차 얘기를 했어요. 여당을 향해서. 이 대목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먹히냐 이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는 그런 결과도 있긴 합니다만 막 3주간 4주간 내렸다는 그런 우리 직전에 유튜브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대통령은 기껏 나가서 다자 외교 유엔 총회 가서 의장국으로 사고 왔는데 안보리 의장국으로 사고 왔는데 지금 에이펙도 앞두고 있습니다. 경주지 않습니까? 경주 배시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못 받아요. 왜? 정청래 그다음에 추미애 두 사람이 계속 닭공을 하니까 닥치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모두 그게 매몰돼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치 교과서에도 political engineering에도 이런 어떤 이 개념 설명이 있어요. 강공 필요할 땐 강공해야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음악이 강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로감이 생겨요. 역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강 양양 강강강 이게 우리가 말하는 궁상각치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리듬은 궁상각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강강강강강강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 우상호 정무수석은 예리한 겁니다. 자기가 또 지금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완급이다. 템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속도 템포잖아요. 강공은 뭐냐면 계속 스트롱 하는 완급이거든요. 템포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효능입니다. 어떤 효과, effect 이른바 긍정적인 advantage. advantage가 있느냐? 좀 놀라셨군요. 다음에. advantage.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영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방은 뭐 아랑곳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 정무수석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 모르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도
100% 출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당은 뭐라 그럽니까? 왜 출석을 하느냐? 이거 공세다. 김현지 제2부속실장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무수석의 말이 먹히지가 않으면 이건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불과 임기 이제 갓 4개월을 막 넘은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게 영이 서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항행크께서도 사극 좋아하시죠? 예. 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네. 아니 사극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으면 그거는 그 조정은 몰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가 있죠. 신하 이쪽 파 노론, 그 다음에 소론이 있다. 그러면 아니 신하들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 신하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추상 같은 영을 세우는 것은 조선시대는 왕이고 왕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하지 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선을 그어.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출석한다고 해.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 신하들이 막 서면 여봐라. 주상의 말이 조금만 톤을 낮게. 낮췄다. 예. 네네. 무엄하다. 아니 됐고요. 주상의 명을 받들지어다. 그러면은 예. 통곡차소소 그렇지 않습니까? 곡차요? 아니. 통촉하옵소서. 예. 집중을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귀에 콕콕 박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의 또는 왕의 그 추상 같은 영예도 꿈쩍을 않는다.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얘기 여쭤보면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거니까 그것 말고요.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 하잖아. 네. 나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출석은 안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안 나올 그런 재간은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거는 누구일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면 국민들과 야당은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김현지가 뭐라고? 네. 왜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물어볼 질문만 물어봐야 돼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딱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뭡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동안 총무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건 적합하다고 보느냐? 왜 부속실장으로 갔다고 보느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이재명 대통령 뭐 30년 뭐 20년 같이 보좌했는데 그때 뭐 했냐? 대통령이 그때 뭐 대장동 뭐 했냐? 대장동 아파트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 정쟁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 여론이 떠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현지 비서관의 출석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어떤 질문을 준비하느냐 예리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근거 자료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보좌관 두고 비서 두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호통치듯이 아니 우리 국회 지금 보십시오 막 호통만 치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없이 국정감사에 임한다 국민의힘이 그거는 된소리를 맞을 거예요. 네.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는 출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출석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질문을 주면 정말 예리하게 야 저건 준비하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답을 안 하고는 또는 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차 한잔 하시죠. 올해 네. 이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열변을 토하셔서 잠깐 제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습니까? 지난 연휴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 얘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추석 이후 가장 큰 이벤트 역시 지방선거죠. 6.3 지방선거 이제 8개월 남았는데 네.
사실상 각 여야가 다 이제 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거 최대 승부처 얘기 좀 해보죠. 그렇죠. 결국은 뭐 최대 승부처는 물론 대구, 경북, 뭐 부산, 울산, 경남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 서울이 중요하냐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제1 숙명이 과제가 서울일 거예요. 탈환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제1 과제가 서울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지방선거의 전체 결과와 평가와 성적표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될지 또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총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이미 방송에 막 나오시더라고요. 박홍근 의원 뭐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그 서울시장이 또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또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가장 치열한 곳은 서울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은 뭐 충청권일 겁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이 일종의 중도 민심, 또 전체 성적표에서 충청이 어느 한 당이 다 가져가는 거야?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전, 세종 무려 4곳이나 됩니다. 충북, 충남까지. 이곳에서 과연 한 정당이 싹쓸이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나눠 가지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영남 쪽은 아무래도 TK 쪽보다는 불경이 되겠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현 시장과 지금 3곳이 다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18년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그때는 부울경을 민주당이 다 싹 쓸어갔어요. 그런 걸 본다면은 상당히 또 부울경의 민심이 어떨지 이 부분이 향배가 상당히 또 중요해지거든요. 또 해수부를 이번에 연말까지 부산으로 옮기게 되고 지금 그걸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출마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또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서울, 충청, 부산 이 주로 핵심적인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죠. 이 대구 시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까? 이 부분도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주호영, 추경호 등등등 뭐 아직까지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거론되고 있어서 이 지역은 과연 보수의 심장에 이 자리를 누가 또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또 뜨거워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 또 데이터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끝으로 드릴게요. 이게 통상 대선 1년 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거의 3요소가 뭡니까? 구도, 그 다음에 또 바람, 그 다음에 후보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물론 지금 구도 면에서는 집권 여당 쪽에 무게가 실릴 거예요. 힘이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국면이죠. 계속 내란 특검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당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구도는 여당이죠. 바람을 보더라도 훨씬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당 쪽에 많잖아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역풍이 불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집권 여당 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후보 부분이겠죠. 과연 인물 민주당이 나설 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장관이나 국회의원으로 다 포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역이 누가 많으냐?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프리미엄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떤 후보들을 내느냐 차원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018년은 거의 뭐 세 군데를 빼고는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제주를 빼고는 다 가져갔는데 기억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보시면 2018년보다는 여당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때는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당도 쪼개졌잖아요. 예.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나 뭐 예.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 국민의당이다 뭐 예.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보다는 보수 정당이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 장동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지도 차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저는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예.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평균적으로 넘느냐 못 넘느냐. 지금은 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 어떤 포인트냐? 저는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아, 왜?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네. 또 북한과의 안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제가 늘 말씀드린 한 이코노미, 또 시큐리티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은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봐도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입니다. 예, 예. 저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선거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걸 고쳐 주셔야죠. 예, 지금 고치고 있는. 아, 그랬죠. 예, 예, 예. 아, 이런 거 좋아요. 예, 진짜. 예. 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는 예. 항행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목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잖아요. 일부러 봐주시는 거잖아요. 많이 봐줬네요. 자, 다음 예. 유튜브 버튼은 예. 알짜롭습니다. 아니요. 계속 봐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